네. 오. 오씨. 이게 아닌데? 없어. 이 세팅이 아닌데? 됐다. 오케이. 한결이 들어왔나? 오케이. 한결. 좋아. 아우, 정신없어. 자, 갑니다. 됐고. 어우, 고마워요. 나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자, 우선 여기에 케미컬 포뮬러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뜻이에요? 케미컬 포뮬러. 케미컬 포뮬러 어떤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화학식. 그래서 물질을 화학의 어떤 논리 구조로 표현하는 문법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케미컬 포뮬러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중 우선 첫 번째, 연소 반응. 자, 연소란 말 알죠? 자, 연소 뜻은 뭡니까? 바로 누구랑 반응하는 거? 산소. 요거랑 반응하는 걸, 그걸 연소라고 하죠.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연소 반응 영어로 combustion. 영어를 자꾸 얘기하는 건 3학년 때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선배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부터 계속 영어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영어를 외워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불을 홀랑홀랑 싸질러 가지고는 물질들에다가, 그래서 뭘 한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가 있느냐, 요거를 알아내는 테크닉에 대한 걸 해볼게요. 이게 원래 수능에서 무조건 단골로 기출이 됐었다가 커리큘럼이 한번 바뀌면서 싹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수능에서 안 나오는데, 이게 수능 문제로 나왔던 거의 마지막 연도해가 요거예요. 2016년인가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때 만들어냈던 문제 중에 가장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웬만한 일반화학 책에 소개되어 있는 문제보다도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몇몇 친구들 중에서 화학 양론 어려워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그냥 화학 양론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객관식 문제 그느드 고르는 거 대빵 어렵고 막 그런 문제들 본 적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화학 양론은 일반화학이나 전문적인 전공화학 책보다 수능이 훨씬 어려워요. 수능이 훨씬 어렵게 이상하게 나와서 진짜 내가 장담컨대 수능에서 킬러 컨텐츠라고 하는 어려운 화학 양론 문제는 대학교 교수들한테 툭 던졌을 때 아마 못 풀 거예요. 진짜 못 풀 거예요. 왜냐면 그 일반화학 책이나 전공화학 책에는 그런 이 양론 문제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뭐 교수니까 당연히 모르진 않겠지만 수능 1등급 받는 애들은 그런 문제들을 3분 안에 풀거든요. 근데 교수들한테 그런 문제 3분 안에 풀라고 하면 버벅대다가 못 풀 거예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상한 나름의 테크닉을 쓰기 때문인데, 그 중에 희한한 거 몇 개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요거. 자, 실험 장치를 보면 우선 첫 번째, 뭔가를 막 불어 넣어요. 익세스란 말의 뜻은? 잔뜩, 알겠죠? 잔뜩을 익세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잔뜩 불어넣는 거니까 이때 집어넣는 산소 기체의 몰수가 얼마인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녀석의 몰수는 결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산소만 막 불어넣는 거, 알겠죠? 그런데 이 실험 우리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 실험 우리가 어디서 해요? 지구에서 하죠? 지구에서 절대 배제할 수 없는 게 뭐죠? 지구에 있으면 절대 배제할 수 없는 거. 중력도 마찬가지지만 물질적 측면에서 바로 수증기죠. 그러니까 이 과량의 산소를 어느 공장에서 납품 받아가지고 실험해서 쓸 거란 말이에요. 실험실에서는 가스통이라고 해서 기체가 고압으로 들어있는 쇳덩어리로 된 큰 가스통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병원에 가면 본 적 있을 건데,
그런 걸 이제 둘둘둘 끌고 와가지고는 여기다가 호스를 딱 연결해가지고 틀어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가스통 어디서 가지고 온 거야? 공장에서 주문해서 받아온 거잖아. 그 공장 주문해서 받아올 때 공장에서 소비자께서 실용오차를 줄이셔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수증기를 100% 제거해서 고객 만족을 실현해야지 라고 할까요? 어떤 공장에서도 그렇게 산소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넣어서 줍니다. 그러면 실험을 하는 화학자 입장에서는 이 수증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필요하면 제거해야 되거든요. 뭐 실험 목적상 뭐 수상치환 같은 걸 한다. 그럼 수증기를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저 수증기를 무조건 제거해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달아놓는 게 뭐다? 데스컨트인데 데스컨트 우리말 번역? 흡습제. 알겠죠? 흡습제. 흡습제를 영어 표현으로 데스컨트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흡습제로 쓸 수 있는 물질 중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다 아는 흡습제 있어요. 뭐? 여러분 다 아는 거. 오늘도 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흡습제. 뭐 이렇게 착 찢으면 나와요. 방금 뭐라고? 오오오, 그거 뭐라고 하냐고요? 실리카겔이요. 왜 봉지긴 뜯으면 그 안에 하얀 봉지 안에 먹지 마시오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방부제가 아니고요. 흡습제예요. 알겠죠? 흡습제. 왜 김은 바삭바삭해요? 눅눅해야 돼요? 그러니까 흡습제를 넣어두는 거라고. 알겠죠? 그 껍질 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실리카겔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시겠죠? 실리카겔. 실리카겔이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유리가루예요. 유리가루. 무슨 가루? 유리. 우리가 평소에 쓰는 유리 있죠? 유리가 수분 흡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흡습제 용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제 패킹을 해놓은 걸 실리카겔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릴 수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어쨌건 그런 것들이 흡습제고 종종 뭐를 쓰기도 하냐면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MgClO4 그래서 실리카겔도 많이 쓰는데 MgClO4 이런 애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맥니지움은 이온가가 얼마예요? 맥니지움 이온가가 2+죠? 그러면 여기 ClO4-는 전체 이온가가 뭐겠어요? 1-니까 몇 대 몇으로 있는 거예요? 1대2, 알겠죠? 1대2. 얘 발음은 요거예요. 어떻게 읽냐면 요렇게 끊고 요렇게 끊어 읽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백이죠? 배그예요? 백이잖아요. 요 A 발음하고 요 A 발음하고 같아요. 그러면 백. 그럼 이건 뭐라고 발음해야 되겠어요? 맥. 알겠어요? 막도 상관없어요. 마그가 아니에요. 마그가 아니고 맥. 백. 그 다음에 NE. N은 자음이고 E는 모음이죠. 그래서 E가 장모음이에요. 니. 알겠죠? 니. 그 다음에 S는 모음 사이에서 얘는 Z 발음이 나요. S는 모음 사이에서. 그러면 zium. 알겠죠? 그래서 붙여 읽으면 magnesium. 자, 시작. 알겠죠? 그게 원래 발음이에요. 그러면 마그네슘 이건 어디서 온 말일까요? 네,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알겠죠?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자, 왜 얘들은 이상하게 발음할까요? 발음을 못해서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그네슘이 원래 말이 아니고 맥니지움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나한테 30초간 교육 받았죠? 30초간 교육 받은 걸로 자 발음해 볼까요? 시작.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한국어 발음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해외 발음을 다 쉽게 발음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입이 병신이에요. 이게 구강 구조가 병신이어가지고 발음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발음보다는 원래 발음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근데 마치 우리는 말 더듬는 사람의 말이 표준어인 것처럼 그걸 따라하고 앉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말 더듬는 사람 있으면 따라해줘야 돼요? 교정해줘야 돼요? 말 더듬는 사람 따라해줘야 돼요? 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는 건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하쉬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일본 사람을 만나면 불러 앉혀다가 자, 맥, 마그 무슨 말 하겠어요? 마그, 노, 맥 그래서 가리켜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얘 이름은 맥니지움 알겠죠? 자, 어쨌건 그래서 얘 이온가는 2 플러스, 얘 이온가는 1 마이너스. 요런 애도 흡수제로 대표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요거 그 김봉지에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이거 뭐예요? 얘가 하마예요. 그 물 먹는 하마라고 흡수제 그거 통 안에 들어있는 거 알죠? 그거 혹시 잡고 흔들어 봤어요? 흔들면 안에서 뭐가 짜갈짜갈짜갈 하죠? 걔가 제 가루예요.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안에 내피를 뜯고 두면 거기서 이제 수증기가 쫄쫄쫄 흡수돼 가지고 걸쭉한 액체가 되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그래요. 그래서 데스 컨트롤 많이 쓰는 것들이 요런 거 뭐 나머지 더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요 두 개. 알겠죠? 얘는 김봉지에 나오는 거고 얘는 수능에도 이 표시가 나오니까 뭐 겸사겸사 알아두세요. 그럼 이때 얘를 딱 지나고 나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O2 가스가 공급이 되는데 이제 충분히 건조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샘플로 들어오는 거예요. 샘플로 들어올 때 이제 여기에서 활활활 무슨 말 알겠어요? 활활활. 보통 온도가 1000도에서 2000도 정도 아주 고온으로 가열해요. 자, 아주 고온으로 가열한다는 얘기는 뭐 남기겠다는 얘기예요? 싸그리 태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완전 태워버린다. 완전히 태워버린다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완전 연소. 알겠죠? 자, 그러면 1000도씨나 2000도씨 이 정도 되면 이건 낮은 온도예요? 굉장히 높은 온도예요? 굉장히 높은 온도죠? 그러면 저렇게 매우 고온까지 올려줄 수 있는 실험 장비를 뭐라고 해요? 이런 장비를 퍼니스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화로 용광로 할 때 로 알겠죠? 그래서 번역하면 두음 법칙 쓰면 노 알겠죠? 노 두음 법칙으로 쓰면 노 근데 원래 말은 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온으로 올려줄 수 있는 장치 이름을 뭐라고 한다? 퍼니스 아시겠죠? 여기서 888 태울 거예요. 888.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1. 자, 우선 여기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탄화수소란 말이 있어요. 탄화수소의 뜻은? 탄화수소의 뜻은 오직 탄소, 수소로 구성된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탄화수소라고 하죠. 아시겠죠? 탄화수소 영어로 탄화수소 영어로 바로 하이드로 카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탄화수소,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 하이드로 카본. 당연히 카본은 뭘 뜻하는 말이고요? 탄소를 뜻하는 말이고 하이드로는 수소를 뜻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저 녀석에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연소 반응식을 한번 써볼 건데 탄소 N개에 수소 M개가 있다고 치자. 자, 얘가 누구랑 반응하는 것? 산소랑 반응하는 게 바로 연소 반응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탄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H2O가 되겠죠. 자, 이렇게 쓴 다음 양변에 뭘 만족시켜야 돼요? 질량 보존을 완성시켜야 되겠죠? 여기 탄소 몇 개 있어요? N개. 그럼 여기다 뭐? N 써주시고요. 여기 수소 몇 개 있어요? M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2분의 M이라고 해야 수소 개수 맞겠죠? 그러면 여기 산소는 2N개 더하기 2분의 M개니까 여기다가는 N 플러스 4분의 M이라고 쓰면 양쪽의 산소 개수도 다 맞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산소를
과량으로 집어넣고 엄청 고온에서 반응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전 연소가 될 거고, 그래서 누구하고 누가 만들어진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산화탄소와 H2O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빠져나오냐면 바로 연소 생성물 CO2하고 H2O가 여기서 만들어져서 빠져나오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연소 생성물 이 탄소는 원래 어디에 있던 거예요? 100%이 샘플에 있었을 거고, 이 연소 생성물 수소 얘는 원래 어디에 있었겠어요? 원래 이 샘플에 100% 있었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죠. 왜냐면 외부에서 불어넣어 준 거는 산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산소들은 외부에서 공급된 걸 거고, 원래 샘플이 탄소하고 수소뿐이라면 얘가 CO2, 얘가 H2O. 됐죠? 자, 그러면 대시컨트를 지나고 나면 둘 중에 뭐가 흡수이 되겠어요? 바로 H2O가 여기에서 트랩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장치 B를 지나게 되면 그렇다면 뭐 원리는 잘 모르겠어도 무조건 여기서는 뭐가 흡습이 돼야 되겠어요? 바로 CO2가 이렇게 트랩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어떤 원리로 장치 B에 CO2가 잡히게 되는 걸까요? 뭐 이거는 뭐 원래 흡습이라고 했으니까 물을 좋아하나 보지 뭐. 여기에 딱 잡히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는 뭐만 빠져나오게 되냐면 CO2만 빠져나오겠죠? 그게 두 번째 장치에서 잡혀야 이게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잡히는 원리는 뭐겠어요? 바로 장치 B에서 산염기 중화 반응이 일어나죠. 자, 얘가 산염기 중화 반응으로 CO2가 여기 잡힌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어떻게? 우선 전체 반응은 이게 되겠습니다. CO2 가스가 NaOH랑 반응을 해서 그 다음 뭐가 되냐면 Na2 CO3와 또 뭘 만들까요? CO2하고 NaOH가 반응하면 Na2CO3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H2O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양변의 질량 보존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CO2가 NaOH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Na2CO3가 맹글어지고 그 다음 H2O가 동시에 같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 알겠죠? 잠깐만요. 내가 뭐 잘못 썼나? 하나, 좋아. 이제 아니 이거 H2O는 H2O 안 되면 없다. H2O 없다. 없나 보다. 없나? 맞나? 뭐야 이거? H2 아니 H2 하나 있어야지. H2 하나 하나 있어야지.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산소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NaOH 이게 속성상 뭐예요? NaOH를 우리가 무슨 속성이라고 해? 염기 중에서도 강염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CO2는 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산이죠. CO2가 산이라니. 이 단계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CO2가 말이죠.
물이랑 반응한다. 그럼 뭐가 되죠? CO2가 물이랑 반응한다. 그럼 뭐가 되죠? 바로 H2CO3가 되죠. H2CO3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탄산이요. 콜라 사이다 같은 음료수를 뭐라고 불러요? 탄산음료라고 하죠. 그 음료수 안에 진짜 애가 들어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CO2에다가 물이 더해지면 H2CO3가 되는데 이때 이 H2CO3가 속성이 뭐겠어요? 이름 자체가 탄 뭐라고요? 이름 자체가 탄산이라고요. 산 알겠죠? 그러면 산이니까 누구랑 반응 잘하겠어요? 산이니까 염기랑 반응 잘하겠죠? 그럼 얘는 여기서 어떤 반응이 가능하냐? H2CO3가 NaOH랑 반응하면 뭐가? Na2CO3가 맹글어지고 H2O가 두 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산염기 중화 반응이 그대로 일어나죠. 됐습니까? 이때 이 반응을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되죠. 됐죠? 그래서 결국 이 장치 B에서는 산염기 중화 반응을 통해서 저 CO2가 트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좋아.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부터 실험을 했더니 이 A 장치에서 얼마의 질량이 증가했고 B 장치에서 얼마의 질량이 증가했다가 나와 있죠? 그럼 A 장치에서 모여있는 질량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H2O를 얘기하는 거고 B 장치에서 증가한 질량은 CO2의 질량일 거다 이런 말이지.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얘는 실험을 두 번 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뭐냐면 순수 탄화수소 X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두 번째 실험은 올시구나 수능 역사 속 최초예요. 바로 혼합물이요. 혼합물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X도 탄화수소고 Y도 탄화수소인데 이 X하고 Y가 혼합물이니까 같은 거란 얘기예요? 다른 거란 얘기예요? 다른 건데도 얘도 탄소수소, 얘도 탄소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올바르게 장례를 치러서 어떤 분을 이렇게 화장을 하면 그 뼈가루가 그분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량 학살된 곳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을 막 수십 명 데려다 한꺼번에 태웠다. 그때 뼈가루 나오겠죠. 이게 누구 건지 알 방법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얘 다른 물질인데 이것도 홀랑홀랑 태워서 섞어 놓은 거니까 여기에 수소가 원래 얘 거였을지 얘 거였을지 여기에 탄소가 이놈인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힌트가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에 지금 요 X가 문제에 뭐라고 돼 있느냐? 질량 백분율이 65%. 두 개를 섞어놨는데 얘를 65g 섞었으면 얘는 35g 섞은 비율로 얘가 섞여져 있다 이런 뜻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보시다시피 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느냐, 특히나 X와 Y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나와 있는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됐죠? 으쌰 지우사 쓱쓱 쓱싹 자, 세 번째 맞아요? 네 번째? 세 번째 맞아요? 세 번째. 자, 데이터의 분석. 자, 당연히 뭐 1 분석하는 게 쉽겠어요? 2 분석하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이게 쉽겠죠. 그럼 쉬운 거 먼저 알겠죠? 자, 샘플 1
자, 뭐부터 해볼 거냐면 이걸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소문자 n이라는 표현 있죠? 이건 내가 보통 뭘 쓸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몰수. 그래서 샘플 1에 들어있는 탄소의 몰수와 수소의 몰수 비를 한번 계산해 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몰수라는 정보는 뭐를 뭐로 나누어서 표현하죠? 보통 몰수는? 바로 그 해당 물질의 질량을 뭐로 나눠요? 그 녀석의 원자량 같은 것들로 나누잖아요. 뭐 원자량이라고 해도 되고 뭐 분자면 분자량이라고 하면 되고 뭐 몰질량이라고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상관없는데, 자, 질량은 단위가 보통 뭐예요? 화학에서? 그램이고요. 원자량에는 어떤 단위가 붙죠? 그램 퍼 몰이 붙죠? 그러면 요 단위를 요 단위로 나누면 무슨 단위만 남아요? 몰 단위가 남으니까 오호, 제대로 계산했나 보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어 보자. 자, 그럼 여기서 탄소가 몇 그램? 88mg 준비됐죠? 그런데 88mg은 탄소만의 질량이에요? CO2의 질량이에요? CO2의 질량이죠. 그러면 전체 88에서 몇 퍼센트가 탄소만의 질량인지를 알아내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12분의 44. 자, 12는 누구의 원자량이죠? 탄소의 원자량이고 44는 누구의 분자량이죠? CO2의 분자량이니까 이 비율만큼 이 질량의 탄소가 있을 것이다. 맞죠? 이걸 뭐로 나눠야 돼요? 이걸 뭐로 나눠야 돼요? 그 원소의 원자량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탄소의 원자량은 얼마? 탄소의 원자량은 다시 또 12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위쪽이 질량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아래쪽이 원자에 해당하는 개념이니까 질량을 원자량에 나눠서 그 탄소의 몰수를 구했다. 마찬가지로 수소도 구해보죠. 자, 수소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18mg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런데 18은 수소의 질량이 아니라 H2O의 질량이죠. 물의 질량이죠. 그럼 물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18이죠. 이때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예요? 수소 원자량 얼마예요? 수소 원자량은 1이죠. 그런데 이 수소가 H2O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H2 한 분자에 2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2. 알겠죠? 그걸 다시 뭐로 나눠야 되겠어요? 다시 그 수소의 원자량으로 나눠야 되겠죠? 수소 원자량 얼마예요? 다시 1. 됐죠? 이런 식으로다가 탄소하고 수소의 원자량 비를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 얘는 간단하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온다? 1대 1이 나옵니다. 오! 그렇다면 샘플 1 바로 탄화수소 X인데 그 X 안에는 탄소하고 수소가 존재비가 몇 대 몇? 1대 1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X의 실험식 이 뭐라는 것? CH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러면 저기에 X 요 놈은 지금 누구냐? 실험식으로는 CH를 뜻하는 것이다. 실험식 영어로 뭐라고 해요? 실험식 영어로 뭐라고 해요? 실험식 영어로 empirical formula라고 해요. 자, empirical의 원래 사전적 뜻은 네, 경험적인이란 뜻이에요. 실험은 어디서 하는 경험이죠? 실험은 자연과학에서 하는 경험을 실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는 직역하면 경험적인 뭐 수식인데 공식인데 그걸 실험식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알겠죠? 뜻은 알죠?
존재하는 원소들의 최소 존재비로 표현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C2H2 이런 분자가 있어요. 이 분자 이름은 아세틸렌이거든요. C6H6라는 분자가 있어요. 얘 분자 이름은 벤진이에요. 그러면 이름이 다르니까 이 둘도 같은 놈이란 얘기예요? 완전 다른 놈들이란 얘기예요? 완전 다른 놈들이지만 존재하는 뭐 방식도 이래요. 여기서는 탄소하고 탄소가 삼중결합에 탄소수소가 단일결합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놈은 탄소가 6개 육각고리를 이루고 여기서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번갈아 나타난 다음에 수소가 탄소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예시만 드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뭐 같은 거에 뭐 완전 달라 보여요. 뭐 완전 다른 거죠. 이름도 완전히 다르고요. 하지만 이 안에 탄소하고 수소의 개수는 몇 대 몇으로 있어요? 1대1. 이 안에도 탄소하고 수소의 개수비가 몇 대 몇으로 있어요? 1대1. 그래서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완전 다른 물질이지만 얘들의 실험식은 뭐가 된다고요? CH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구해놓은 이 X도 뭐다? 뭐 이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실험식이 CX다. 알겠죠? CH다. 알겠죠? 요거를 지금 첫 번째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두 번째 요 정보에다가 적용을 해볼 텐데, 자, 그러면 요 계산이 됐죠? 이제 준다. 줄게요. 으쌰. 자, 그 다음 두 번째 샘플 2.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자,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소문자 M으로 쓰면 질량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쓴 거냐면 두 번째 샘플에서 탄소만의 질량이란 의미로 쟤를 저렇게 써봤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두 번째 실험에서 탄소는 66mg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66mg에서 이 중에 얼마가 탄소 건지를 알아내면 되는데, 66mg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88처럼 CO2의 질량인 거죠. 그럼 이 중에 얼마만큼이 탄소 걸까요? 44분의 역시나 12. 44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고 12는 탄소의 원자량이죠. 이 비율만큼 저 샘플 2에서는 탄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얼마 나와요? 18mg인가 보네요. 되십니까?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슈슈. 두 번째 실험의 수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18mg 속에 H2O 분자량은 18, 산소 원자량은 1인데 그런 산소 원자가 H2 한 분자에는 2개가 들어있으니까 이 계산 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 2mg. 됐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건 18mg은 X 거예요, Y 거예요? 섞여 있죠, 그냥. 알겠어요? 이 2g도 X 거예요, Y 거예요? 섞여 있죠,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 굳이 쓰자면 탄소인데 X와 탄소인데 Y, 이게 섞여 있는 거고, 이거 역시 실험 2에서 X, 실험 2에서 Y에 들어있는 수소의 모든 질량이 다 더해져서 2mg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실험 2 샘플의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18에다가 2를 더해서 24
밀리그램이 되겠구나.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65%만이 누구의 질량이죠? 65%만이 X의 질량이죠. 그러면 여기서 X, 실험 2에서 X만의 질량은 20mg에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요? 0.65를 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뭐예요? 13mg. 됐죠? 그래서 XY 섞어서 X가 13mg을 사용했다는 얘기고 Y는 그러면 몇 g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Y는 그러면 7g을 사용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전체가 20g이 된 거고. 알겠죠? 오! 그런데 우리 X의 정체는 알아요? 몰라요? X의 정체는 알아요? 몰라요? X의 정체는 알잖아요. 구했잖아요. CH로. 그러면 X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X가 13mg이면 1대1로 존재하는 탄소, 수소에서 탄소만의 질량, 수소만의 질량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요렇게. 바로 탄소만의 질량인데 2에서 X에 들어있는 탄소만의 질량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13mg에서 곱하기 13분의 10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13은 뭐고 12는 뭐예요? 13은 탄소, 수소의 전체 화학식량이죠. 얘가 원자량이 10이고 얘가 원자량이 1이니까 12 더하기 1 하면 13일 거고 13이라는 화학식량에서 12만큼이 탄소니까 얘 계산해 주시면 12mg이 실험 두 번째에서 X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만의 질량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실험 2에서 X에 포함되어 있는 Y의 질량은 얼마라는 얘기겠어요? 13 빼기 12 하면 1mg이겠죠. 되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아이고, Y가 뭐야? Y가 뭐야? H. 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이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얘가 12mg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요게 1mg이란 얘기죠? 즉, 실험 2에서 X에 의한 탄소만의 질량, X에 의한 탄소만의 질량 12mg, 실험 2에서 X만에 의한 수소 질량 1mg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질량도 알 수 있겠네요. 이거 몇 g이에요? 18 빼기 12 하면 18 빼기 12면 몇 g이에요? 6mg. 2 빼기 1 하면 얼마예요? 1mg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Y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질량은 몇 mg? 6. Y 안에 들어있는 수소의 질량은 얼마? 1. 알겠죠? 계산 양이 좀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풀어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단계마다 물으면 다 이해가 되죠. 단계 뭐 어렵지 않거든요. 계속 뭐 하고 있냐면 뭐 이렇게 질량에다가 질량에다가 뭐 원자량 곱해서 몰수 구하고 뭐 전체 질량에다가 비율 곱해서 질량 구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산이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시키면 어떻게 돼? 실수들을 되게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해설지 붙여놨으니까 꼭 복습해 보세요. 알겠죠?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 선배들한테 이걸 막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실수했어요. 몇 년째 듣습니다. 알겠죠? 이걸 몇 년째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완전히 내 거로 만드셔야 겠죠? 계산 단계가 많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거 어디 넣었더라? 여기 넣었나? 이건가? 저건가? 실제 혼자 해보면 헷갈리니까 연습해 보도록 하시고 어쨌거나 Y에서 탄소 질량이 6mg, Y에서 수소 질량이 1mg이니까 이제 계산은 다 끝났죠. 여기 지울게요 이제. 준다. 지우자. 쓱쓱쓱쓱. 지우자. 쓱쓱쓱쓱. 자, 뭐라고? 뭐라고? 왜들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런가요? 네. 하여튼 그래. 좋아요. 참, 이 사람들. 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샘플 2 됐고, 그럼 이제 드디어 저기에 있는 Y의 실험식을 결정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 탄소와 수소의 자, N이라고 쓰면 어떤 물리량? 몰수라고 했죠? 자, 어떻게 되느냐? Y에서 탄소만의 질량 얼마예요? Y에서 탄소만의 질량 6mg이었죠? 그걸 뭐로 나눠야 되겠어요? 몰수를 구하려면 이 녀석의 원자량인 12로 나눠야 되고요. Y에서 수소만의 질량 몇 g이에요? Y에서 수소만의 질량 1mg이었죠? 이걸 뭐로 나눠야 얘 몰수가 되겠어요? 원자량 1로 나눠야 되겠죠?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1대2. 그래서 Y의 실험식은 CH2. 알겠죠?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풀었고요. 이때 만약에 이게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의 심층 문제로 나온다면 교수가 한 가지 더 물어볼 수 있어요.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자, 이 실험을 하는데 핵심은 장치 A에서 장치 B에서 포집되는 이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할수록 실험 오차는 줄어들겠죠. 지금 실제 실험을 하면 보시다시피 숫자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겠어요? 실제 실험하면 되게 지저분하게 나온다고. 뭐가 포함되기 때문에, 실험 오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이야 수능 문제니까 계산 편하게 하라고 숫자들이 예쁘지만 실제 실험은 숫자가 절대 예쁘지 않다고. 그렇다면 이 실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장치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질량 측정에서의 실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장치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여기에 뭐 하나를 더 달면 될까요? 교수라면 이거 꼭 물을 거예요. 계산기요? 그래요? 계산기는 이제 실험이 끝나고 나서 하는 거니까 실험할 때 이제 추가적인 장비. 지금 배우면 갈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어떤 장치를 추가하면 실험 오차를 좀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요 계산은 다 썼죠? 이건 지워도 되겠죠? 뭐 해설제도 있으니까 지울게요. 으쌰, 지우자. 4. 질량 측정의 실험 오차를 줄이려면 실험을 여러 번 해서 줄인다. 그건 이제 우연 오차를 줄이는 거예요. 우연 오차를 줄이는 건데 이건 계통적으로 완벽하게 그냥 줄여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1. NaOH 솔리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델리코선스라고 하는 건데, 자, 델리코선스 우리말 번역? 집어넣어? 우리말 번역? 뭐라고? 겨울잠을 잔다고? 야, 뭐 겨울잠을 잔다고? 그래? 자, 봅시다. 뭡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안 됩니다. 왜 이러세요? 자, 보세요. 이것도 모르냐는데. 그래요? 형이 이게 뭡니까? 몰라? 모르긴 뭘 몰라? 뭐 정치인이야 모르게?
보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요즘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그게 있잖아요. 뭐 그 저기 정치인의 성폭행 사건. 되게 유명한 정치인께서 성폭행 하셨잖아요. 되게 유명한. 그분이 그거 하셨으면 이미 사형되고도 남았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그분은 그런 건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 왜 되게 유명한 정치인께서 그 뭐지? 자기 비서에게 비슷한 행위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비서가 그거를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는 수사 중인데 이 양반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수사가 수년째 중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냐면은 그게 언론에 보도돼서 요즘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기자들마다 막 보이니까 그 성추행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그 정치인이 하는 말 모릅니다. 모릅니다. 예? 뭐 나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카톡이 있는데 카톡이 정말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성추행을 했잖아요. 그럼 성추행을 했다는 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성추행을 알잖아요. 그럼 캥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자기 비서니까 전화번호 알 거 아니야. 그리고 비서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남겼냐면 그렇게 집에 가면 내 마음은 어떡해? 뭐 이렇게 카톡을 남긴 거예요. 아우 막 그렇게 혼자 집에 가면 내 마음은 어떡해? 막 이렇게 카톡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nyway, 자 델리코 센스 조회성입니다. 조회성을 델리코 센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조회성이 뜻이 뭐예요? 네, 바로 조인성 동생 미안해. 자, 이는 뭐냐면 고체가 공기 중 수증기를 흡수하여 용해하는 현상. 요거를 델리코 센스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뭔 말이냐? NaOH 솔리드를 그냥 공기 중에 방치하면요, 진짜 몇 초 후에요. 몇 초만 지나고 나면 요 주변이 촉촉해집니다. 촉촉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NaOH는 약간 탁한 흰색이거든요. 이제 뿌연 흰색인데 여기에 몇 초만 두고 나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이런 식으로 수증기가 이 안으로 쇽쇽쇽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수증기로 이런 식으로 스스로 지르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방치를 해버리면 충분히 많은 수증기를 흡수해서 완전 수용액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아시겠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델리코 센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은 NaOH는 그 자체로 H2O와 안 친하다는 얘기입니까? 엄청 친하다는 얘기입니까? 요거와 매우 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떡한다? 장치 B로 수증기가 흡수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꾸로요. 원래 H2O는 여기서 만들어진 게 요런 식으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NaOH에 수증기가 거꾸로 들어가서 흡수된 CO2 외에 물에 의한 질량 증가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더하기 수증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얘가 누구랑 너무 친하기 때문에, 물이랑 너무 친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추가적인 실험 장비는 뭐가 있느냐? 1, 2, 3 장치 B에 흡습제를 추가합니다. 요걸 하면 실험 오차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알겠죠? 어쩌란 얘기냐? NaOH 옆에다가 뭐 하나를 더 대라고요. 뭐를? 여기에 저 데시컨트를 하나 더 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공기가 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수증기가 여기에 잡힐 테니까 여기는 요 수증기가 들어가는 거를 많이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실험할 때 어떻게? 맨 처음 앞에도 흡수제 걸죠. 맨 뒤에도 흡수제 한 번 더 거는 게 사실 더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퀴즈.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바꾸면 NaOH가 CO2랑 만들어지면서 물이 동시에 만들어지죠. 그 물이 여기에 잡힐 거라고요. 얘를 바꿔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질량 다 망가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반응식 다시 한번 볼까요? 요 두 개 반응식이 뭐였어요? 요 두 개 반응식이 NaOH 두 당량의 CO2가 반응을 해서 Na2CO3에 H2O 또 만들어지죠. 즉 얘가 여기에 잡혀 있다는 얘기는 요 두 개의 형태로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잡혀 있다 하더라도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질량은 변해요, 질량은 그대로예요. 질량 보존에 의해서 질량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얘를 바꿔 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H2O 일부가 증발을 해서 이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질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 AB를 바꿔 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뭐부터 걸어야 된다? 흡습제 먼저 걸고 이후에 CO2 트랩을 잡아야 돼요. 알겠죠? 요런 종류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연습 문제 4. 됐죠? 자, 그 다음. 자, 됐고. 그 다음 몇 번 해볼 거냐면 28페이지. 28페이지 찾았어요? 28페이지 연습문제 9 되겠습니다. 찾았어요? 28페이지 연습문제 9. 찾았죠? 28페이지 연습문제 9. 찾았죠? 자, 이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자고요.